하루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도 가서 교육을 받는데 그 교육을 하는 과정 중에서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취업을 하기란 만약 대학을 졸업한다.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이 안 돼요. 대학원을 졸업합니다. 또 취업이 안 돼요. 어학연수 그리고 또 겨우 이제 첫 사회에 발을 내딛는 평균적인 나이가 한 31살까지 겨우 해서 취업을 잘 시키는 게 아니라 그냥 취업 졸업 겨우 밀어넣는 이러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특히나 지금 오신 3학년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은 뭐 짧게는 향후 뭐 7년 여학생 같은 경우에는 남학생 같은 경우는 한 10년 정도 내려봐야 되는데 그 사이에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해 있을지 그리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이런 직업들이 남아 있을지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 때인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선 우리는 그 학교가 표방하고 있는 게 이제 선취업 후진학이다. 먼저 취업부터 해보고 취업 역량을 좀 길러보고 그리고 내가 꼭 필요하다 앞으로 필요하다 그러면 내가 대학을 가서 관련 이론들을 조금 더 공부하고 그것을 통해서 나의 취업 역량을 더 키우고 이러한 로드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 설계를 함에 있어서 너무 다수의 학생들이 이제 뭐 가는 방향으로 따라가기보다는 스스로 어떤 주체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진로를 설계해 보는 것도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떤 미래의 세대, 미래의 사회를 준비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 입학 전형 같은 경우에는 전기고등학교, 후기고등학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나라 고등학교는 뭐 크게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특목고, 특수목적고등학교, 그다음 일반대 고등학교, 그다음에 이제 뭐 특성화고등학교 이렇게 크게 나오는데 우리 마이스터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정식 명칭은 이런데 특수목적 고등학교, 특목고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특목고라고 하면 과학고등학교, 외국어고등학교, 예술고등학교, 체육고등학교, 그리고 마이스터 고등학교 이렇습니다. 인문계고등학교에서 최고의 학교라 하면 우리가 과학고등학교라 그래서 과학고등학교가 특수목적고등학교입니다. 직업계고등학교에서 최고의 학교는 마이스터 고등학교입니다. 직업계고등학교에서의 특수목적고등학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크게 자부심을 가져도 괜찮습니다. 특목고에 가면 우리나라 특목고 같은 경우에는 마이스터 고등학교에서는 전국에서 이제 54개 학교가 있습니다. 끝에 많지는 않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4개는 저희 학교가 유일한데 내신 성적 작성 기준일은 10월 6일까지입니다. 내신 성적 같은 경우에는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2학년 1, 2학기 성적하고 3학년 1학기 성적하고 요 3개 학기만 들어갑니다. 1학년 때는 뭐 자유학기제하고 그 다음에 2학기 때는 자유학기제 때문에 정신 좀 못 차렸을까봐 빼고 2학년 성적하고 3학년 1학기 성적하고 이렇게 내신 성적을 내게 됩니다. 작성 기준일이 10월 6일이고 그다음 원서 등록 접수는 10월 12일 입학 전형 요약은 지금 학교 홈페이지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1단계 합격자 서류 합격자 발표가 10월 25일 오후 2시입니다. 2시에 발표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학교에서 면접을 보게 됩니다. 면접을 보는데 10월 27일 날 신입생 전형을 하고 최종 합격자 발표는 11월 1일 날 오후 2시에 발표를 하게 됩니다. 모집 학과 및 인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 학교가 원래는 국제무역과 하나로만 출발했습니다. 하나로만 출발했는데 과가 하나다 보니까 취업하는 데 조금 불리한 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과를 2개로 나눴습니다. 2개로 나눴는데 전자산업 국제무역과와 기계자동차 국제무역과 이렇게 2개로 나눴는데 2개로 나눈 이유는 우리가 취업을 잘 시키기 위해서 큰 그림이 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무역을 가장 많이 하는 수출량이 반도체와 자동차였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특화를 시켜야 조금 더 학생들이 좋은 취업처에 취업을 하지 않을까 해서 반도체 중심의 전자산업 국제무역과 그 다음에 자동차 중심의 기계자동차 국제무역과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하는데 과는 실제로 입학을 해보면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배우는 과정도 거의 비슷합니다.
아까 전에 그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학교는 그 융합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융합교육과정 운영하는 학교는 그 전국에서 유일합니다. 우리가 이제 공업계열, 기계, 직렬, 그다음에 사법계열, 회계, 행정, 그다음에 외국어 교육과정 요 세 가지를 각각 뭐 이렇게 원래는 뭐 지역대 고등학교는 이 계열별로 학과를 만드는데 우리는 요 세 가지를 다 묶어서 한꺼번에 가르칩니다. 학생들도 여기에 대해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소양을 익혀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학생 입장에서는 버거워하기도 합니다. 세 가지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요 세 가지 다 해보면 취업처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올해 저희가 이 학과를 조금 개편해 볼까 생각을 좀 했는데 지금 있는 요 학과 두 개 학과가 그리고 이 융합교육과정이 지금 우리나라 현재 취업하는 데에서 최적이다라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융합교육과정을 운영하니까 기계 쪽으로도 취업이 돼, 그 다음에 무역 쪽으로도 취업이 돼, 사무행정도 취업이 돼, 또 외국어 계열도 취업이 돼. 그래서 우리는 다양하게 거의 뭐 우리나라에서 모든 직렬에 다 한번 취업을 시켜보겠다라는 그 뜻에서 그 학과를 그대로 두었습니다. 한 학과가 이제 그 30명씩 되는데 애초에는 전자산업국제무역과가 조금 더 성적이 좋은 학생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4년째가 되다 보니까 야 기계과로 가도 뭔가 내가 가야 될 길이 많은 것 같다. 그래서 지금은 성적이 전자산업국제무역과 기계자동차국제무역과 비등비등합니다. 그래서 어느 쪽으로도 뭐 오셔도 거의 뭐 수업 분위기나 어떤 그 취업이나 이런 데 대해서 크게 불이익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모집을 할 때는 물론 1지망, 2지망 작성을 하게 돼 있습니다. 작성을 하게 돼 있는데 1지망에서 다 차면 자동적으로 2지망 학과로 넘어가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 전형과 특별 전형이 되어 있는데 대부분 학생들이 일반 전형으로 19명 이렇게 지원을 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특별 전형으로 사회통합, 다문화, 지역인재, 경주시, 간포, 그다음 양남, 문무대학교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전체적으로 학생들을 뽑아서 전체적으로 그 점수를 내서 그 점수대로 이렇게 입학을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두 개 학과로 모집을 하는데 아까 뭐 그 앞에서 설명할 때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학교에서 가장 그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것은 60명을 모집하는데 60명 모집한다고 해서 다 60명 졸업하는 건 아닙니다. 보통 보면 한 학년에 이탈률이 한 7, 8명 정도는 이탈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탈하는 학생들 면담을 해보면 직업계 고등학교라서 공부를 덜 할 줄 알고 왔는데 공부를 너무 많이 시켜요. 그래서 도저히 못 있겠어요 라고 나가는 학생들도 있고, 그 다음 그 중에는 조금 그 인성면에서 조금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여기는 정말 양대 목장이야. 늑대가 한 마리 들어왔어. 그럼 늑대가 한 마리 들어오면 나머지 양들을 다 잡아먹나? 라고 이제 처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걔네들이 적응을 못해서 또 이렇게 나가더라고요. 도저히 재미가 없어서 학교 못 다니겠어. 그래서 나갑니다. 그래서 한 1학년 지나고 보면 한 7, 8명이 나갑니다. 그 뒤로는 양대 목장 전부 다 열심히 하는 애들만 이렇게 있는데 이 학생들을 데리고 학교에서 자신 있게 그 말씀드리는 것은 보통 뭐 다른 학교는 우열반이 이렇게 있습니다. 야 얘네들은 학교를 빛내야 돼. 그래서 얘네들은 정말 양식의 교육을 시켜야 돼. 나머지는 깔아주는 애들.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3학년 때까지 모든 학생들에게 모든 혜택을 다 줍니다. 그래서 아까 어학연수를 말씀드렸는데 어학연수 1인당 거의 한 4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모든 학생들이 무료로 그 학년 지금 2학년 가고 있는데 2학년 전체 학생들을 다 보냅니다. 그래서 뭐 3학년 때는 물론 이제 자기 그 직렬별로 취업처가 다르기 때문에 따로 공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취업처에 맞게 공부를 해야 되는데 2학년 때까지는 모든 학생들이 동일하게 이렇게 교육적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는 뭐 누구는 학교를 빛내는 학생, 누구는 뭐 깔아주는 학생 이런 거 없이 60명 학생들이 모두 다 소중하기 때문에 모두 다 취업을 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한 그 취업률이 90% 정도 되는데 나머지는 학생들이 자기 스스로 미래를 조금 더 바꿔봐야 되겠다 해서 스스로 다른 길을 찾고 있는 학생 외에는 거의 다 취업을 한 상태입니다. 특히나 뭐 중견기업 같은 경우에서도 우리나라의 어떤 그 산업에 있어서 미래에까지 굉장히 전망이 있는 이러한 쪽으로 다 나갔습니다. 나가서 거의 뭐 90%되고 지금 공무원, 공기업, 그다음에 금융권, 뭐 삼성전자 이렇게 포함해서 한 50% 정도 되는데 저희 공무원, 공기업만 해도 한 30% 정도 됩니다. 다른 학교에서는 굉장히 올해 취업률 굉장히 대박난데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희는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목표는 원래 50%였는데 그래서 아무튼 앞으로 가면서 조금씩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입학 전형 방법은 교과 발달 학습 성적이 120점, 그 다음에 출석이 30점, 봉사활동이 20점 이렇게 해서 170점입니다. 가산점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차에서 177점 만점인데 가산점 빼면 한 170점 만점 정도 됩니다. 저희 학교에서 그 평균을 조금 내봤습니다. 2020년 처음에 저희가 개교를 할 때 170점 만점으로 환산을 해보면 거의 147점 정도의 평균 점수를 학생들이 가지고 왔습니다. 굉장히 높은 점수입니다. 2021년 같은 경우에는 170점 만점에 136점 정도 됐고 그 다음 2022년부터는 확 떨어집니다. 한 123점 작년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120점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작년까지는 저희가 학교 실적이 없었어요. 실적이 없어서 그 학교 가면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런 의문을 많이 들어서 우리는 모험을 해보자 하고 보내는 학부모님도 있었고 우리는 모험을 할 수는 없어. 그래서 조금 성적이 한 120점 정도로 이렇게 평균이 나왔습니다. 올해는 오신 거 보니까 조금 느끼시겠죠.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 그리고 전국적으로 지금 주목을 좀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데 그 계속해서 우리 그 홍보부로 올해 지금 그 어느 정도 지원할 것 같아요. 점수가 어느 정도 그 합격선이 될 것 같아요. 계속 문의를 주시고 전화를 주시고 하면 그때 우리가 상황을 보고 될 것 같습니다. 안 될 것 같습니다. 좀 어려울 것 같네요. 이 정도는 충분합니다. 라는 이러한 정보를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있으시면 계속 학교로 소통을 해 나가면서 이렇게 참여를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출석 성적 같은 경우에는 어느 학교나 마찬가지입니다. 출결이 되면 감점이 되는데 간혹 오해하시는 분이 계는데 아파서 병결이라든지 그 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못 나온 공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무단 결석, 무단 지각, 무단 결과 이런 것들만 감점이 되게 됩니다. 거의 모든 학생들이 거의 만점을 받을 거예요. 무단으로 학교를 안 나오는 학생들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거의 만점을 받을 것 같습니다. 봉사활동 점수 같은 경우에도 봉사활동이 학부모님들이 잘 모르셔도 1학년 한 학년에 거의 18시간 학교에서 이렇게 챙겨줄 겁니다. 근데 입학을 할 때는 3년 합쳐가지고 20시간입니다. 그래서 그걸 다 만점을 받습니다. 그래서 내신 성적 여기에서 조금 좌우를 할 것 같습니다. 내신 성적 같은 경우에는 8개 과목에서 보는데요. 국영수 4과, 그 다음에 한국사, 기술과정, 그 다음 도덕 이렇게 8과목으로 점수를 냅니다. 나중에 학교 홈페이지에 한 10월, 9월쯤 되면 성적 산출 프로그램이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시면 직접 한 번 더 보셔도 되고 안 되면 어려우시면 담임선생님 보고 이것 좀 한 번 더 봐주세요. 어느 정도 점수가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라고 하면 담임선생님이 다 계산해 줍니다. 그 점수 가지고 또 학교에 상담을 하고 그렇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가산점 같은 경우에는 무역 영어 3급과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이상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늘 직업계 고등학교를 선택하시는 학부모님들께 늘 말씀을 드립니다. 보통은 직업계 고등학교를 선택하는 학생들이 3학년 1학기 때까지 성적만 포함되기 때문에 3학년 2학기 때부터는 실컷 놀아요. 실컷 노는데 그때 놀면 조금 버겁습니다. 나중에 고등학교 올라와서
고등학교에서 저희 학교에서 조금 권장하는 것은 모듈 채용으로 공기업 들어가려면 한 토익 700점 정도는 돼야 됩니다. 대졸자이들은 800점, 900점까지 이렇게 요구를 하는데 한 700점까지 정도 이제 돼야 됩니다. 그래서 본교에서는 한 1학년 때 어학연수도 보내고 이렇게 뭐 토익 강좌도 많이 하고 이래서 700점 정도를 이렇게 맞추려고 하는데 미리 3학년 2학기 때 놀면서 토익 공부를 좀 해놓는 게 좋습니다. 물론 무역 영어 공부를 좀 하면서 그래서 토익을 한 4, 500점만 이렇게 맞춰와도 학교 들어와서 적응하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1학년 때는 거의 다 영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스트레스를 안 받기 위해서는 영어 공부를 조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활용 능력 같은 경우에도 거의 모든 취업체에서 컴퓨터 활용 능력은 거의 가산점이 붙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가산점으로 넣어놨는데 3학년 2학기 때 놀면서 컴퓨터 활용 능력 학원도 좀 보내고 이렇게 해서 1급을 따오면 가장 좋습니다. 1급이 가산점이 제일 높고 그거 안 되면 2급이라도 따오면 이렇게 해서 학교에 입학하면 그 다음 그 자격증으로 좀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다른 학생들보다 빠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수원을 지방하는 학생들은 이미 뭐 이렇게 토익 800점 맞춰오고 이런 학부모님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이거는 저희 학교뿐만 아니라 어느 고등학교를 선택해서 가든지 뭐 저희 학교뿐만 다른 53개 또 나머지 마이스터 고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거기 가기 전에 그 두 가지만 꼭 선행학습을 좀 해가면 아주 취업하는 데 있어서 남들보다 빠르게 이렇게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학교 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뭐 많습니다. 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우선 뭐 합격을 해야 장학금 혜택이 주어지는데 어떤 학생들은 뭐 많이 받아가는 학생들 3년 동안 뭐 한 700, 800 정도 받았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학생들도 있던데 뭐 우선 뭐 입학생 때부터 들어올 때 성적이 좋으면 한 200만 원부터 시작을 합니다. 시작을 하고 쭉 이제 여기에 없는 장학금도 많습니다. 또 고등학교에서는 이것저것 혜택이 많은 혜택이 주어지는 이러한 장학금도 많이 있고 특히나 우리는 한수원 본사도 가까이 있고 월성 원자력 본부도 가까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엄청난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뭐 급식비라든지 이런 것도 지원해주고 장학금도 지원해주고 그 외에 뭐 기타 등등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 들어와서 본인만 충분히 열심히 하면 다양한 혜택을 많이 받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면 조금 이따가 질문해 주시면 제가 또 성실히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